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의 트레버 밀턴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자진 사임했다고 21일 CNBC가 보도했다. 밀턴은 성명에서 니콜라는 나의 한 부분이고 항상 그럴 것이며 내가 아니라 회사와 세상을 바꾸는 임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나는 자발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니콜라를 창립하여 교통수단을 더 좋게 바꾸고 우리 세계의 기후를 보호하는 회사로 성장시킨 것은 놀라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밀턴은 니콜라의 최대 주주로 남지만 회사 경영에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니콜라 지분의 20%인 8,2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시세를 감안할 때 약 28억 달러에 달한다. 당분간 니콜라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제너럴 모터스 전 부회장 겸 니콜라 이사회 멤버인 스티븐 거스키와 마크 러셀 니콜라 최고 경영자 체제로 운영된다. 니콜라는 밀턴이 회사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회장직 사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니콜라 이사회 의장직은 스티븐 거스키 전 제너럴 모터스 부회장이 맡게 되며 최고 경영 책임인 마크 러셀과 최고 재무 책임자인 김 브레디가 신차 개발 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GM 출신인 스티븐 거스키 신임 의장은 이번 GM과 니콜라의 제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GM은 니콜라와 제휴에 따라 GM은 니콜라 콘셉트카의 디자인과 생산을 맡는 대가로 니콜라 전체 주식의 11%에 해당되는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GM은 이번 제휴로 니콜라 주식 취득과 배터리 등의 양산 효과로 4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니콜라는 GM의 생산을 위탁함으로써 자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50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GM이 거스키 신임 의장을 통해 니콜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니콜라 CEO 마크 러셀은 회사가 목표와 주주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제로, 배출 운송 솔루션 제공업체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레이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제2의 테슬라라는 평가를 받다가 사기 논란에 휘말린 니콜라의 최고 경영자 트레버 밀턴이 전격 사퇴한 뒤 21일 니콜라의 주가가 무려 19.33%나 폭락했다. 지난 6월 주당 80달러에 육박하던 주가는 27.58달러로 쪼그라든 상태다. 앞으로 니콜라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일부 월가의 생각은 일반 투자자와 조금 다른 듯하다. 21일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니콜라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 2021년 주가 목표치를 주당 45달러에서 41달러로 내리긴 했지만 지금보다 약 48.6% 높은 수준이다. 특히 증권사 코엔은 CEO의 사임을 매수 기회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오스본 코엔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CEO의 사퇴가 공매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인정하기보다 회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악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지만 사안이 진정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은 주가 목표치 79달러를 유지했다. 앞서 힌덴부르크 리서치는 니콜라가 수소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두 금융사만 놓고 보면 일부 문제에도 니콜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업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RBC 캐피털 마켓은 우선 CEO의 퇴진은 명확히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스팍 RBC 애널리스트는 밀턴이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고객, 협력사와의 관계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니콜라가 신뢰도를 다시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RBC는 향후 12개월간의 목표치를 기존의 49달러에서 21달러로 대폭 낮췄다. 웨드부시에 댄 아이브스는 니콜라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수소연료와 전기차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입증해야 하는 주식이라며 밀턴이 회사의 비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퇴진은 단기적으로 큰 타격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가 목표를 50달러에서 29달러로 내린 도이체방크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21일 CNB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차량 생산 및 인도 마감 시한이 가까움에 따라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메일을 22일 모든 임직원에 발송했다. 머스크 CEO는 우리는 이번 분기 차량 인도 실적 신기록을 낼 수 있지만 그 성과를 달성하려면 열심히 분발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차량을 인도한 실적 중 최고치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인도를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주고 남은 10일 동안 공장 생산량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캘리포니아 시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 발표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1분기에는 88,400대, 2분기에는 9650대의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했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이 가장 많았던 적은 2019년 4분기 11만 2천대가량이었다. 팩트셋 10월가 애널리스트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 규모 예상치는 평균 14만 4천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각 추정치는 최소 12만 3천대에서 최대 19만 대까지 나왔다. 테슬라는 올해 총 50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2일 열리는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는 세계 배터리 제조업계 판도를 바꿀 만한 발표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 페가트론도 폭스콘과 위스트론에 이어 애플 기기 생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해 기기 생산에 돌입했다고 신도뉴스닷컴 등 외신들이 16일 보도했다. 폭스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페가트론은 202년 3월 말에 종료되는 법정감사인으로 BSRNCO를 선임했다. 또한 페가트론은 타이완 최고 경영자인 쥐 탈린이 인도법인의 이사로 등재됐다. 페가트론은 애플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 3곳 중 한 곳이며 나머지 2곳은 폭스콘과 위스트론인데 이미 인도로 생산 공장을 이전했다. 인도 정부는 이달 초 이들 세계 업체와 삼성전자, 인도 스마트폰 제조사 카본과 딕슨 등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규모의 스마트폰 수출 계획을 승인했다. 애플이 오는 23일 인도에 온라인 공식 스토어를 연다고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20일 보도했다. 애플이 인도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데어들의 오브라이언 애플 소매 부문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인도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객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도에 오픈하는 애플 스토어는 애플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애플워치 6과 새 아이패드 에어 등도 판매될 예정이다. 인도는 애플에게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 애플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은 올해 초 인도 첸나이 근처에서 아이폰 11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디바이스 및 서비스 팀이 오는 24일 하드웨어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디어 초대장을 발송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번 이벤트에서 어떤 제품이 공개될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에코 스마트 스피커 등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작년 이벤트에서 에코버즈 TWS 무선 이어폰, 에코 스튜디오 홈 스피커, 3세대 에코 스피커, 에코닷 위드 클라크, 에코 프레임 스마트 글래스 등 14개 신제품을 쏟아낸 바 있다. 올해도 작년처럼 많은 하드웨어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공지능 가상 비서 알렉사의 새로운 기능이 공개될 수도 있다. 아마존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벤처캐피털 자금의 첫 지원 대상을 17일 선정, 발표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다. 박재범, 스트라우브가 만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한 카본 큐어 테크놀로지, 전기모터 스타트업, 턴타이드 테크놀로지스, 전기밴 업체인 리비안 등이다. 아마존은 업체별 투자액을 공개하지는 않고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라고만 설명했다. 기후 서약 펀드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조성된 이 벤처캐피털 자금은 아마존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해 탄소 배출 제로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아마존은 작년 9월 기후 서약이란 친환경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파리 기후협정 목표를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는 탄소 중립 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회사들에 투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엘더 스크롤 폴아웃 둠 등 인기 게임을 제작해온 베데스다와 모회사 제니맥스미디어를 인수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수 비용에는 75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모장을 인수할 때 들어간 25억 달러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번 인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게임 브랜드인 엑스박스와 PC의 베데스다가 제작 중인 SF 게임 스타필드를 포함한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엑스박스의 게임 구독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베데스다의 상징적인 게임을 선보인다. 엑스박스의 책임자인 필 스펜서는 베데스다의 재능 있는 팀과 사랑받는 게임 프랜차이즈가 엑스박스로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